안녕하세요. 스토리를 스케치하는 채널 스토리 스케치입니다. 이 채널은 기존 영화의 속편을 기다리다 지친 제가 가상의 스토리로 재해석해 여러분과 공유해 나가는 채널입니다. 그 첫 번째 스토리로는 바로 김지훈 감독의 2005년작 달콤한 인생입니다. 과거 강 사장에게는 선우 이전에 믿음직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해 그 부하의 손목을 가져오게 됩니다. 과연 그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바탕으로 영화의 프리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과연 강 사장이 그토록 믿었던 부하의 손목을 가져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그리고 선우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이 찐아디 찐한 남자들의 스토리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작에 앞서 가상의 출연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강 사장 역의 김영철, 박 실장 역의 정두홍, 선우 역의 이병헌, 혜정 역의 정유미, 문성 역의 김뢰하, 민기 역의 진구, 최 사장 역의 이재용, 김 실장 역의 정만식, 어머니 역의 선우언숙.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선우와 민기. 둘은 옷의 먼지를 털며 힘들지만 기분 좋은 미소를 머금고 익숙한 듯 옷을 챙겨들곤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곳은 바로 선우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 선우의 어머니는 췌장암 말기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한 선우는 목표를 했던 운동을 미룬 채 민기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비록 민기는 어릴 적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선우 어머니와 선우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지금은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미룬 선우와 민기가 그저 안쓰러운 어머니. 하지만 익숙한 듯 선우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시키고 밤늦게나마 체육관으로 향하는 두 사람. 하지만 그 두 사람 앞에 병원 원무과 직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구서를 바라보는 선우.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봅니다. 당장 큰 돈이 필요한 선우에게는 이 현실이 그저 힘들기만 합니다. 직원에게 연씰 부탁하듯 고개를 숙이는 선우. 민기는 그런 선우의 모습을 보기 싫어 고개를 돌립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직원과의 대화를 마치고 쓸쓸히 체육관으로 가는 선우의 뒷모습에서 무거운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같은 시각 박 실장은 커피숍 앞 거울을 보며 옷 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어색한 듯 미소도 지어보고 다시 한번 자신을 확인한 뒤 큰 한숨과 함께 커피숍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밝은 분위기의 커피숍 안. 언제나처럼 혜정은 박 실장에게 익숙한 듯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합니다. 박 실장은 어색하지만 미소를 보이고 혜정에게 주문을 합니다. 미묘한 시간의 흐름이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싫지는 않은 모습이네요. 이내 카운트가 잘 보이는 자리로 이동한 박 실장. 순간순간 혜정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막 첫사랑을 시작한 순수한 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허겁지겁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문섭. 박 실장에게 귓속말을 전하고 큰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는 박 실장. 약속이나 한 듯 혜정은 포장한 커피를 전해주고 박 실장은 옅은 미소와 함께 커피숍을 빠져나갑니다. 진한 담배 연기가 박 실장이 가져온 커피향을 삼켜버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 강 사장과 박 실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 강 사장은 최대 라이벌인 최 사장 조직과의 호텔 및 카지노 경영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 얼마 전부터 최 사장의 도발이 눈에 띄게 많아진 사항이라 박 실장에게 신중함을 강조하면서 최 사장 조직을 치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긴장감이 사라진 회의실.
강 사장은 여태 혼자인 박 실장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단호히 거절하며 이런 시일 내에 자기가 직접 소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답을 들은 강 사장은 환한 미소를 띄우며 진심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문석에게 차를 준비시키는 강 사장. 곧장 박 실장과 함께 단골 포장마차로 향합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선우와 민기.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근처 편의점으로 향하고 민기는 선우가 말릴 틈도 없이 라면에 물을 붓습니다. 그런 민기를 귀엽게 바라보는 선우. 가볍게 물로 목을 적십니다. 갑자기 그때 선우의 눈앞에 다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는 세대의 차량. 앞차와 충돌할 뻔한 가운데 차에서 문석이 내리고 앞차에 항의를 하러 가는 순간 앞뒤 차에서 연장을 든 건장한 남자들이 재빨리 강 사장이 타고 있는 차로 달려들고 이내 싸움으로 번집니다. 당황한 문석이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지만 이미 역부족. 박 실장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최대한 빠르게 강 사장을 보호하며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적으로 힘든 상황, 위기를 맞습니다. 민기는 먹던 라면을 두고 반사적으로 뛰어나가고 선우 역시 밖으로 나가 강 사장 일행을 도와줍니다. 선우의 도움으로 조금의 여유를 찾은 박 실장. 하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 실장과 선우의 움직임에 하나둘씩 쓰러지는 남자들.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나머지는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전세가 역전되는 듯 합니다. 그때 다시 두 대의 차량이 멈춰서고 였고 김 실장이 차에서 내립니다. 강렬한 김 실장의 한마디에 남자들은 겁을 먹은 듯 싸움을 멈춥니다. 잠시 후 김 실장은 강 사장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합니다. 사실 이들은 김 실장의 조직원들. 김 실장은 자신이 지시한 차를 잘못 알고 습격한 것이라고 강 사장에게 최대한 예를 갖춰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그 얼굴 뒤에는 강 사장을 기만한 듯한 미소가 보이고 분노를 참지 못한 박 실장은 다시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박 실장을 멈춰 세우는 강 사장. 강 사장은 김 실장에게 꼬집듯 한마디 한 후 차에 오릅니다. 다시 한번 예를 갖추는 김 실장. 하지만 박 실장을 보고는 이내 피식 웃으며 자신의 조직원들을 데리고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선우와 민기. 그 둘에게 박 실장이 다가가고 이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때 차 창문을 내리고 선우를 한참 바라보는 강 사장. 약간의 미소를 띄우며 창문을 닫고 박 실장은 명함을 건네주고 다시 차에 오릅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거리로 강한 바람이 불고 선우는 멀어지는 차량을 바라봅니다. 같은 밤 호텔 안 회의실. 다친 부위를 치료받고 있는 세 사람. 강 사장은 이제야 보란 듯 온몸을 떨고 있고 박 실장은 묵묵히 강 사장의 상처 부위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때 뭔가 단호한 결심을 한 표정으로 무겁게 입을 떼는 강 사장. 박 실장과 문석은 강 사장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침없이 듣고 있습니다. 문석에게는 최 사장의 뒷조사를 하게 하고 박 실장에게는 조직의 단합과 세력 확장에 힘을 쓰며 곧 다가올 전쟁에 대비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선우와 민기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다고 말하는 강 사장. 특히 선우가 내심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이내 박 실장은 선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문석 역시 최 사장의 뒤를 캐보기 시작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입원실로 향하는 선우와 민기. 뜻밖의 입원실 안에는 박 실장이 찾아와 있습니다.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박 실장. 잠시 후 세 사람은 입원실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 선우의 모든 것을 조사한 박 실장은 선우에게 이미 처리된 병원 영수증을 건네며 강 사장과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긴 대화 후 선우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며 병원을 떠나는 박 실장. 선우는 복잡한 마음에 멍하니 사라지는 박 실장을 바라봅니다.
여느 때와 같이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다지는 박 실장.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큰 결심을 한 듯 명함을 준비합니다. 곧 매장 안으로 들어가 혜정에게 인사를 건네는 박 실장. 혜정은 익숙하게 인사를 받으며 미소를 띄웁니다. 그러나 박 실장은 주문이 끝내고도 자리에 앉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명함을 혜정에게 건네줍니다. 조금 당황한 표정의 혜정. 하지만 이내 미소를 띄우며 박 실장의 명함을 간직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연인들처럼 설레임을 아는 두 사람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선우는 체육관을 갈 시간임에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복잡한 신경의 선우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곁에 있는 민기에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의 시간을 위해 자신의 꿈을 잠시 미루기로, 돈을 벌어 마지막까지 좋은 환경에서 어머니를 모시기 원하는 선우. 자신의 선택을 민기에게 말하고 민기 역시 그 선택을 기다린 듯 좋아합니다. 조금 복잡한 선우는 다시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이내 박 실장의 명함을 꺼내 전화를 겁니다. 오랜만에 호텔 회의실 안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 무리 중에는 선우와 민기가 어색한 듯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선우와 민기가 새 식구가 되었음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 와중에 강 사장과 박 실장은 선우를 얻었다는 사실에 더 즐기는 듯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즐거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강 사장은 분위기를 집중시키는 압도적인 표정으로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선언합니다. 곧 최 사장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세력 다툼의 마무리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선우의 환영회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전쟁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선우의 역할은 강 사장의 보디가드. 아직 최 사장 일파에게 알려지지 않은 선우이기에 처음 조직에 들어왔지만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만큼 강 사장은 선우를 아낀다는 뜻이겠죠. 강 사장의 지시가 있은 후 모두들 인사를 하고 자리에 일어납니다. 이때 강 사장은 박 실장과 문석, 선우 3명을 다시 자리에 앉힙니다. 무거운 분위기의 자리. 강 사장은 문석에게 보고를 듣습니다. 최 사장에게 오래된 내연녀가 있으며 그녀를 만나러 가는 날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이라는 것. 또한 그날은 김 실장과 최 사장, 이 두 사람만이 움직이는 기습을 하기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보고합니다. 곧바로 중요하게 전달되는 내연녀의 사진, 바로 혜정입니다. 사진을 보고 당황하는 박 실장. 주위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저 세상과 단절된 느낌입니다. 2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